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은 기하강학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하강학 중에서 거울 또는 렌즈의 상결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보는 건 아니고요. 공식보다는 그림으로 물체의 위치에 따른 상의 크기 또는 상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면 거울, 일반적으로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울의 결상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우선 상을 그리는 결상하는 공식에 대해서 또는 결상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되는 광선이 들어오면 얘는 항상 초점을 지난다. 자,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녀석들은 다 입사광선들을 말하고요. 입사광선을 말하고, 이 뒤에는 이제 반사광선이겠죠. 반사 또는 연장선에 대한 얘기들. 자, 그래서 입사광선이 광축에 평행하게 오게 되면, 나란하게 오게 되면 이 빛은 반사 후에 초점을 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광선 역행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점을 지나오는 광선이 있다면, 입사광선이 초점을 지나오게 되면 얘는 반사 후에 광축과 평행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거 두 개가 역행의 원리가 성립이 되어야 되죠. 역행의 원리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울 중심을 지나게 되면 정점이라고 하죠. 거울 면을 지나게 되면 광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반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곡률 중심, 거울의 곡률 중심을 지나게 되면, C라고 표현되어 있는 곡률 중심을 지나게 되면 입사 경로로 그대로 되돌아간다. 입사 경로 왔던 방향에서 그대로 되돌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초점이고요. 초점이 되겠고, 자, 그리고 얘 C가 곡률 중심, 여기 V가 거울 중심이죠. 거울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살표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녀석이 물체고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 끝부분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거 보면 1번을 보게 되면 광축, 여기 점선으로 된 이 녀석이 광축이 되겠고요. 광축과 평행하게 입사하게 되면,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이 거울면에서, 이 검은 게 거울이죠. 거울면에서 반사를 일으키고 나서 어디로? F로 가게 된다. F를 지나게 된다. F를 지나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입사광선이 초점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초점을 지나게 되면, 자, 여기서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거울면에 다가오면 광축과 평행하게 나아간다. 이렇게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는 일자로 이렇게 쭉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새로운 하나의 교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거울 중심을 지나면, 여기서 이 거울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입사하겠죠. 그러면 이 각과 이렇게 반사되어서 나오는 광선, 이 각은 동일하게, 이 세타1과 세타2는 동일한 각도로 만들어지게 광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반사되어 나간다. 그리고 곡률 중심을 지나면 여기를 지나겠죠. 곡률 중심을 지나면 쭉 지나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돌아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우리가 실제 결상을 볼 때는 많이 쓰면 위에 3개 정도를 보게 되겠고요. 3가지 정도. 작게 본다면 보통 위에 2개 또는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정도로 가지고 만 그려도 광선을 그려도 충분히 결상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 된다. 어쨌든 어디로만 지나가는지만 알면 충분히 그림 그려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걸 안다고 했을 때 실제 어디로 지나가는지 보면 물체가 거울의 공률 중심 C보다 멀리 위치할 때, 여기가 C가 공률 중심이고 물체가 이 물체라고 하는 녀석이 C보다 멀리 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빛이 나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 F를 지나게 될 거고요. F를 이렇게 지나게 될 거고, F를 지나간 애는 다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요. 다음에 V를 지나간 애는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상이 돼서 이렇게 뒤집어진 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거울까지의 거리, 거울면까지 거리를 우리가 S', 즉 상의 거리라고 하고요. 상의 거리라고 하고, 물체가 있는 위치부터 거울, 이 V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S, 즉 물체 거리라고 합니다. 물체 거리.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S는 S'보다 크죠. S가 더 길죠. 그러니까 물체 거리가 상의 거리보다 더 길어진다. 또는 물체 크기가 지금 상의 크기는 이만하니까 물체 크기가 상의 크기보다 크다. 상이 물체보다 작으니까 더 작아진 거죠.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상의 모양이 똑바로 서 있던 애가 위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생기게 된다. 그러면 상이 뒤집어졌으니까 도립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반사광선이 그대로 수렴해서 바로 만들어진 거지 연장선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총 정리해보면 얘는 생길 수 있는 상이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긴다. 자, 즉 물체가 거울 공률 중심보다 멀리 있으면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긴다. 도립 실상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 자, 다음 이번에는 공률 중심의 물체가 위치하면 C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C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자, 이럴 때는 Y 물체 크기와 상 크기,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물체 크기와 상 크기가 같은 크기가 돼버리고요. 다음에 S와 S', 즉 물체 거리와 상의 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면서 상의 모양만 뒤집어진 도립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즉 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S가 되고요. 얘를 뒤집어서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 더 그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S'이 되고, 이 크기가 H, 밑에 크기가 H'이면 이거 두 개도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물체가 공률 중심 또는 EF라고 같은 뜻 표현인데, 공률 중심 또는 초점거리의 2배의 물체가 있으면 S라는 물체 거리가 EF 또는 S와 C가 같으면,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진다? 같은 크기의 도립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도립 실상. 같은 크기, 또 하나 더 같은 거리에 있는 도립 실상이 만들어진다. 같은 크기니까 배율이 1이 될 수밖에 없죠. 배율이 1.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는 물체가 공률 중심에서 초점 사이로 이제 물체가 거울면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번 어떻게 되냐? S가 S'이 더 길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S니까 여기 S. 자, 그럼 물체가 어디냐면 대충 이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쯤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S'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H가 되는데 H'인데 H보다는 H'이 더 크고 S보다 S'이 더 크고 더 길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확대된 거고요. 그리고 모양이 뒤집어진 반사광선이 그대로 와서 만난 거니까 도립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가 거울 공률 중심에서 초점 사이에 위치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확대된 도립 실상이 됩니다. 자, 실상은 전부 도립상으로 만들어지고 허상은 정립상으로만 만들어진다. 이거는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목 거울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 자, 다음. 자, F 위에 있으면 물체가 F 전방 초점에 있으면, 즉 S와 F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반사광선이 평행하게 나가게 돼서 상형성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까 봤죠. 물체에서 나온 빛이 초점을 지나게 되면 반사광선은 반드시 평행하게 나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평행하게 나간 애는 상을 결상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형성이 되지 않는다. 초점이 위치인 곳은 되지 않는다. 특이한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자, 마지막 조금 더 가까이 간 거죠. 물체가 이번에 거울 전방 초점에서 거울면 사이에 있을 때 F와 V 사이에 여기 물체가 있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물체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H보다 H' 지금 상이 더 커진다. 확대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물체 거리보다 상의 거리는 더 길어지는, 더 긴 상의 거리가 더 멀리 생기게 될 거고, 상의 모양은 이번에는 그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생긴다. 그러니까 정립상이라고 하겠죠. 바르게 서 있는 상. 자, 그리고 반사광선이 발산해서 연장선에 의한 상을 형성하게 된다. 반사광선이 발산하면서 연장선에 의한 상이기 때문에 일명 우리가 허상이라고 합니다. 허상.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거울 뒷면에도 또 하나의 초점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 연장선 이렇게 이어지면 될 거고요. 연장선으로 이어주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초점으로 향해 간다. 초점으로 향해 가면 지나가고 나서 평행광선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그려보면 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 면을 지금 그리지 못해가지고 조금 그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다. 자, 이제 오목 거울에서 대부분 다 실상이 만들어졌었는데 처음으로 허상이 만들어진 케이스가 나타났으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특이한 좀 다른 패턴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볼록한 거울에 의한 결상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항상 축소,
그리고 상의 모양은 그대로 정립상이 만들어질 거고, 반사광선이 발산해서 연장선에 의한 상이니까 허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볼록 구명 거울에 의한 상은 언제나 축소된 정립 허상만 만들어진다라는 거. 허상만 결상. 자, 얘는 이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경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물체가 거울면에 가까워지면 이 거울면에 물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축소된 정립상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작아져 있긴 하지만 얘들이 점점 조금씩 커지려면 물체에 가깝게 두면 둘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얘는 이 경우밖에 안 생기죠. 자, 이런 거니까 우리 현재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오목 거울에서는 오목 거울 그리고 볼록 거울 이렇게 있었죠. 자, 볼록 거울에서는 유일하게 축소된 정립 허상만 생긴다. 허상만 결상된다. 자, 그러면 오목 거울에서는 총 5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물체가 지금 물체 길이니까 S가 EF 또는 C보다 멀리 있으면 어떻게 축소된 돌입 실상이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 물체가 즉 S까지 물체 거리가 같다. C와 같으면 같은 크기의 돌입 실상이 됩니다. 자, 3번 S가 여기다 그럴게. S가 뭐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고 F보다는 크다. 즉 C와 F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확대된 돌입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4번 S가 F와 같아버리면 결상이 되지 않는다. 자, 5번 S가 누구보다는 크고 F보다는 작지만 V보다는 큰 멀리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 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목 거울에서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총 5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지만 볼록 거울에서는 하나밖에 안 생겨요.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생깁니다. 근데 이 축소된 정립 허상에서는 허상은 볼록 거울에서만 만들어지지 오목 거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상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딱 이런 패턴만 보고도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로 다시 접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우선 이론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 거울에 대한 결상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복쌤TV의 하루 10분 공부방 많이 찾아주시고 여러분 국가고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